그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전장치 이런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뭐 차차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바쁘고 해서. 예, 4위와 3위로 월요일 뉴스탑10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진정한 용산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가 이제 곧 임박한 듯합니다. 관저 공사는 이미 지난 7월 중순쯤에 마무리가 됐지만 입주 시기는 조금씩 늦춰졌었습니다.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남동 관저 입주 한남동. 글쎄 뭐 관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 한남동 관저 입주 언제쯤 하실 건지 그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안전장치, 이런 저게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뭐 차차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바쁘고 해서. 용산시대 대통령실은 이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고 관저 입주도 코앞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을 하나씩 옮기고 있고 이달 안에, 그러니까 10월 안에 관저 입주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최종 점검 중입니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집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집은 뭐 리모델링 정도만 하면 뭐 충분히 들어가 살 수가 있는데, 대통령 이 집은 이 경호나 보안 문제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를 나와서 별도로 이제 이 관저를 마련하다 보니까 사실 저 외교부 장관 공간이 1968년도에 해병 공무행대가 지은 건물이에요. 50년이 꽤 넘었네요. 오래됐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점들이 많이 이제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제 거주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멀리서 예를 들어서 뭐 도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저기 이제 그 아마 남산 쪽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위에 이제 이 국회의장 공간, 그다음에 대법원장 공간, 그 위쪽에 이제 위치한 겁니다. 네. 근데 반대편에 보면 또 하얏트 호텔 쪽이 좀 있거든요.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멀리서 보면 이제 충분히 내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관측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세하게 준비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가리는 작업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특히 이제 경호팀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보완하는 기 때문에 좀 입주가 늦어졌는데 아마 예. 이제 이달 말 되면 대통령이 완전히 입주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안에 관저 입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출근길 루트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과거에는 이제 서초동에서 쭉 밑에서 올라와서 용산 대통령실 왔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달 말에 들어갈 한남동 관저에서 원래는 이 미군 기지를 통하지 않고 이쪽 서빙고동과 이촌역 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지름길을 통해서 2.8km로 간다. 루트가 여러 개 있다고 했는데 대략 뭐 들어오는데 10분보다 안 걸린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과 관저와 대통령실이 이제 밀접해진 셈이 됐어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 출근길, 출근 시간이 훨씬 단축되기 때문에요. 지금도 사실 서초동에서 출퇴근하시는데 처음에 뭐 일부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막 교통 정체 호소하시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나마도 이 어떤 시민들의 불편함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뭐 긴급한 상황이나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도 훨씬 유연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제 완전한 용산 시대 개막이라는 상징성 부분인데요. 예.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겨가고 자리를 잡고 대통령 관저 역시 용산 뒤에 있는 남산에 있는 전 외교부 장관 공간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완전하게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들께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용산 관저에는 아마 뭐 경호 보안 시설이나 뭐 지하 회의 시설도 갖춰져 있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이나 우리 사회의 원로들을 초대해서 함께 뭐 식사할 수 있는, 저녁 만찬할 수 있는 장소 등 같은 경우도 마련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이야기 많이 했던 것이 야당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도 관저로 초대해서 뭐 김치찌개 잘 끓이시는 거 워낙 유명하니까요. 김치찌개도 끓이고 이렇게 자주 대화하겠다, 왕래하겠다라는 말씀을 선거 기간에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예. 그러한 윤석열식 이 만찬 정치 같은 것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2.8km 거리, 3km도 안 되는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의 출근길 거리인데, 근데 장 이사님 갑자기 든 궁금증이 그럼 서초동 자택은 이제 어떻게 관리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서초동 자택은 뭐 매각을 하거나 별도 세를 두지 않고 그대로 비워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를테면 지금 같은 시기에 뭐 집을 판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살았던 집, 현직 대통령의 집, 이게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또 부적절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세를 주는 것도 좀 국민 정서나 또는 이 여러 가지 또 설왕설래가 언론으로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어떤 공간으로 그냥 남겨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퇴임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보통은 사실 전직 대통령들은 또 막 사저를 짓잖아요. 지금 문재인 예. 전 대통령 양산에 사저 지은 것처럼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초동 자택 정리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말쯤에 다시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5달 정도 거의 그 대통령 관저로 쓰여졌기 때문에 뭐 내부 보안 시설도 지금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일 거죠. 그렇죠. 지금 지난번 뭐 집중호우 때나 이 야당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때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내용을 보면 도감청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호 보안 장치도 서초동 자택에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임기 말에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이 처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죠. 뭐 팔거나 뭐 전세를 주는 건 아니고 월세나 일단 비워둔 상태에서 한남동 관저에 입주를 한다. 윤 대통령 부부가. 사실 이 입주가 임박하니까 다시 한번 조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김주일 대표님. 예. 과거 청와대 내에 있던 대통령 관저와 외교부 장관, 지금의 현 한남동 관저 절반 가까이 이 면적 그리고 이 주거동, 업무동이 이렇게 대략 160평, 260평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많이 갖췄고 예전 청와대 관저보단 소박하다 이게 대통령실의 얘기긴 합니다. 근데 뭐 소박하고 아니고 떠나서 사실 안 옮기는 게 제일 베스트였는데 이왕 옮기셨으니까 뭐 이제 저렇게 사이즈 자체가 외교부 장관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저거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거 규모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빨리 옮기시는 게 지금 이미 6월에 공사는 다 거의 완공됐다라고 하는데 왜 2달 정도까지 늦어지느냐 이거를 가지고 정확히는 7월이더라고요. 예. 아, 7월 예, 예. 예. 그래서 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이제 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지하에 이제 GTX가 뚫리면서 그 터널 때문에 뭐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거냐, 뭐 풍수 문제 때문에 그런 거냐, 뭐 이런 이제 뭐 관측도 나오고 그랬는데 예. 이런 것들을 빨리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경호처 직원들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빨리 이제 좀 불편함을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덜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입주민 커뮤니티나 확인한 바로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분들이 불편함은 겪고 있지만 대통령 내외를 배출했고 대통령과 함께 예.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시거든요. 예. 어린이날 행사도 자체 입주자 대표회가 준비해서 했고 그리고 안 옮기는 게 베스트다라는 말엔 동의할 수 없는 게 청와대 관람객이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경복궁 1년 관람객보다 훨씬 많은 수치를 몇 달 예. 안에 청와대 관람객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그게 베스트라는 데는 다른 이견을 가진 국민도 많을 겁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여기 뭐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민은 없으니까 여기 5명 저 포함해서 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뭐 쌍술 두고 환영한 건 아니다라고 장해찬 이사님이 반론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쭉 들으셨던 것처럼 한남동 관저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긴 한데 이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는 여전합니다. 내부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과거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다 이런 의혹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한번 만나보고 관련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소관 사업이 공사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리모델링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전 사업에 행안부 예산이 이용 전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그게 20억이었던가? 2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들어갑니까? 앞으로 거의 이제 마무리된 걸로. 이제 한남동 입지는 기정사실화가 됐고 윤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뭐 만찬 정치든 용산 시대를 좀 본격적으로 열 텐데 야당은 뭐 그럼에도 여러 지금까지 있었던 논란거리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야당 입장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요, 행안부 예산 20억 원 정도를 이제 전용해서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대기 실장의 얘기인데 국회나 또는 행정감사 또 국정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전용 예산입니다. 전용 예산은 따로 관리가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통과되어 있는 예산을 내서 전용이 됐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그 부분을 짚어보는데 일단 행안부 예산만이 사용됐는지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김대기 실장도 20억인가 하고 물어볼 정도로 내용을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용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고 꼼꼼하게 짚기 때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서 사용됐던 예산 전체를 좀 투명하게 야당 의원들 또 여당 의원들에게 국회에 설명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로 넘어가는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기보다는 사전에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협치가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던 업체가 이제 이 공사를 맡게 된 부분,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야당에서는 수의 계약 논란을 계속 제기하고 있죠. 그럼요. 왜냐면요, 이 공공기관 청와대만 이 대통령실만이 아니고요, 작은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고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 다 따지는데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 시대 됐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 모두에게 좀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그 출발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저 청와대 개방 얘기 시민품으로 돌아간 저 부분까지 크게 봐야 된다. 물론 뭐 관저 대통령실 옮기면서 이러저런 우여곡절도 있긴 했습니다만 크게 봐야 된다. 대통령실에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찾아간 것도 정말 국가적으로 긍정적 효과다. 이렇게 반박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관저로 이삿짐을 옮기는 중입니다. 이달 안에 윤 대통령 한남동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됩니다.